목과 어깨, 날개뼈에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또 목에 항상 힘을 주고 있는 느낌, 또 긴장하고 있는 느낌이 강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통증이 항상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천천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필라림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깨랑 팔의 가동 범위는 다 나오는데 올리고 내리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 끝범위에서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목의 긴장도가 항상 높거나 뒷목이나 옆목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어깨가 불편한데 목이랑 날개뼈 주변까지 계속 힘이 들어가 있고 아프면 늘 각성 상태가 조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잠자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허리나 골반 같은 다른 부분을 움직이는데도 제한이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레슨을 할 때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다거나 다양한 동작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과 머리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몸에서 목이랑 머리가 잘 움직이려면 등의 길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등의 길은 날개뼈가 잘 벌어지거나 아니면 모아지거나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날개뼈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으면 목과 머리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목이랑 머리는 굉장히 유연하고 많은 범위를 움직이는 관절인데 가동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움직임을 쓰질 못하니까 경직되고 긴장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개를 내가 앞쪽으로 이렇게 숙일 때는 날개뼈가 잘 벌어져야 편안하게 숙여지고 또 내가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젖힐 때는 날개뼈가 잘 모여야 편안하게 젖혀지는데 날개뼈가 만들어주는 길목이 사라지면 머리의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결국에는 날개뼈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머리랑 목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긴장이 올라가고 불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사람이 잘 닦여진 길에 머리랑 목을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또 봐줘야 돼요. 일단 그동안 길이 없어서 잘 쓰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는 못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동작을 시켜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나오고 안 나오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이드 밴드 움직임, 이 움직임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대로 이렇게 사이드 밴드에서 이렇게 돌리는 움직임 이런 거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랑 목이 긴장해서 한 곳에 이렇게 굳어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중심축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 가운데 선을 벗어나는 다른 움직임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밴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그래서 이 움직임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돌리는 움직임에 강할 수 있어요. 물론 끝범위까지 예쁘게 돌아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제한적인. 그래서 사이드 밴딩 자체를 회전으로 잘못 학습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굴곡해 볼게요, 신전해 볼게요 했을 때도 이 가운데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움직이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숙인다거나 완전히 뒤로 턱이랑 이마가 수평이 될 때까지 젖힌다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범위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길을 만들어줬고 그 잘 닦인 길에서 목과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허리랑 골반이 함께 움직이게끔 유도해 주셔야 목이 훨씬 편안해져요. 자, 목의 움직임은 허리랑 직결돼요. 머리의 사이드 밴드는요, 옆구리의 사이드 밴드와 동일하고 목이 뒤로 젖혀지는 신전 동작은 골반과 허리가 이렇게 신전되는 동작이랑 연결돼요. 그럼 우리 반대로 굴곡하는 동작은 골반과 허리가 앞쪽으로 숙여지는 동작이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머리가 잘 못 움직이고 목이랑 어깨의 긴장도가 그동안 오래 높았던 분들은 골반과 허리의 움직임에도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살펴보면 여기보다 훨씬 힘이 세고 두꺼운 게 허리랑 골반이잖아요. 그래서 허리 골반의 움직임이 잘 나와야 이쪽이 다시 편안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보면 이 머리 아래에서부터 등을 지나서 허리 또 골반까지는 길이 끝 라인으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겉에 있는 부분들은 승모근 라인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또 연결돼서 떨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잘 나오려면, 머리 움직임이 편안하려면 골반과 허리가 제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 확보하고 목이랑 머리 움직임 학습하고 허리를 포함한 전신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운동은 한 동작 한 동작 다 너무 중요하니까 천천히 봐주시고 또 내 스타일대로 내가 현장에서 자주 쓰는 동작에 한번 또 접목을 시켜보세요. 그럼 운동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양손을 땅으로 이렇게 내려서 짚고 무릎도 땅에 대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에 자주 했던 동작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하는 동작은 우리가 여러 번 영상에서 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고개 숙였다 올렸다가 이거 할 때 날개뼈 움직임 잘 봐주시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날개뼈를 이렇게 모으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움직여라 했던 동작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 어느 동작들이 안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좌우로 목이 사이드 밴드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에 제가 엎드려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중심축에서 벗어나질 않으면서 원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엎드려 있으면 천천히 이 사이드 밴드를 만들어 주면서 머리가 넘어갔다가 사이드 밴드를 만들면서 돌아오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정말 많은 경우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목에 요 중심선 안에서의 회전을 만들고 요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목선이 늘어났다가 또 밑으로 최대한 끌어내렸다가 또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지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5번만 한번 해볼 건데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라운드랑 아치는 이미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그냥 숙이는 거 아니고 끝까지 그냥 툭 떨굴게 할 거예요. 끝범위까지 다 숙이게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천천히 목선이 늘어나는 거를 좀 의도를 하면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옆목을 늘리는 의도를 주면서 내려오게 할 거예요. 또 반대로 갈 때도 옆목선을 늘리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돌려서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게.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할 때 목의 움직임은 허리라고 했잖아요. 허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진짜 더 좋고요. 그래서 몸통이 딱 굳어서 움직이면 그건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 머리랑 허리, 골반이 같이 살짝 움직이는지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끝범위까지 잘 쓰고 있는지 적당히 움직이는 거 말고 물론 통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통증이 없다면 끝범위까지 움직이면서 목이랑 머리를 충분히 풀어주고 있는지 그거를 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잘 움직이면 날개뼈 이 뒷라인을 타고 여기까지 다 움직임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약간 쪼여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머리에 움직이면서 다 타고 내려오는지를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캐딜락의 바를 좀 이용할 건데 가능한 범위의 팔꿈치를 그냥 바에다가 잘 두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내리는 게 편하면 내려 쓰시고요. 이 위로 못 올라오겠다, 아프다 하시면 내린 범위에서 사용하셔도 돼요. 제일 좋은 건 아래, 가운데, 위에 전부 적용하는 거. 자,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가운데로 놓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캐딜락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앞쪽으로 충분히 접어주실 거예요.
무릎 이렇게 앞쪽으로 접으면 이 가슴 라인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일어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게 날개뼈를 살짝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 5번만, 둘, 셋, 넷, 어깨 긴장을 밑으로 쭉 끌어내려주기. 자, 이렇게 목선을 내가 딱 늘려놓은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엉덩이를 돌릴 거예요. 골반, 허리를 돌릴 건데 팔은 가만히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굴려주시면 돼요. 허리 돌리기. 둘, 이렇게 움직일 때 내 몸의 밑부분이 움직이니까 여기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났다가 살짝 줄어들었다가 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입혀져요. 그래서 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개뼈가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몸을 움직일 때 어깨랑 날개뼈가 자기 자리를 찾게. 이거는 직접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니까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한번 돌려볼게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한 듯한 느낌으로 자유롭게 굴리시면 돼요. 허리에 힘을 딱 주고 중립으로 굴려야 되고 그건 절대 아니니까 그냥 엉덩이 뒤로 갈 때는 허리도 살짝 동그랗게 말리고 앞으로 갔을 때는 약간의 신전은 또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2바퀴만 더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아와서 이번에는 여기서 머리 움직이기. 좌우로 움직이고 천천히 풀어주고. 자, 이렇게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도 내렸다가 위로도 올렸다가 시선은 같이 따라다닐 거고요. 이렇게 머리를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 만약에 시선이 그냥 건너뛰듯이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면 확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뭘 보면서 머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뭐 형광등도 받고 매트의 한 지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도 받고 이렇게 내가 뭘 보면서 움직이는지 꼭 티칭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팔 저리면 잠깐 풀었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원 그릴게요. 다시 어깨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옆목을 밀려주면서 머리가 옆으로 넘어갔다가 또 밑으로 푹 숙여주고. 다시 둘, 셋. 저는 3번씩만 왔다 갔다 할게요. 반대로 서클 하나. 이렇게 날개뼈가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머리가 뒤로 넘어가는 길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이 훨씬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대로 팔 내려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자, 팔을 다시 헤드락 바에다가 잘 놔주시고 반대쪽 다리를 또 올려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긴장해서 올라가 있다면 밑으로 내려주는 연습. 하나, 5번만 할게요. 둘, 셋, 넷, 5. 자, 이렇게 어깨를 밑으로 살짝 끌어내려 놓고 허리 굴리기. 엉덩이 골반 다 같이 움직이고요. 시선은 꼭 앞에를 딱 보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뒤로 밀리니까 고개도 살짝 숙여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둘, 올라가 있는 다리도 같이 회전하고 있고요. 셋, 이쪽 고관절도 회전하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대쪽으로 회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이렇게 돌아와서 이번에는 머리 움직이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목이랑 날개뼈의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호흡이 굉장히 급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움직임이 되게 빠른 경우들도 많고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템포를 낮춰서 느린 음악을 트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천천히 움직이게. 굉장히 빠른 움직임, 투박한 움직임, 우리 만성 통증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느리게 템포를 조금 바꿔주시고, 그리고 눈보다는 귀가 좀 열릴 수 있게 느린 음악을 틀거나 우리 메트로놈 느리게 틀어놓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번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왜냐면 목 어깨의 긴장은 사실 눈의 긴장으로도 연결되거든요. 각성 상태를 조금 일컫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눈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눈이 하는 일이 많아지고 동작을 할 때 눈에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 동작을 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대신에 귀를 열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고 이걸 판단하는 정보가 많이 과하게 들어오는 것보다 귀를 열어서 전정기관의 기능을 좀 높인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던가 메트로놈 또는 선생님이 박자를 맞춰서 일정하게 해주는 티칭 이런 것들이 회원님들이 눈의 예민도를 떨어뜨려서 각성 상태를 조금 내리고 그로 인한 목이랑 어깨 불편감을 좀 내릴 수 있는 방향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조금 시각과 귀의 전정기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티칭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원 그릴게요. 하나, 세 바퀴만 그릴게요. 사이드 밴드 꼭 나오게 해주시고 목이 완전히 뒤로 넘어가면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좋으니까 가슴이랑 허리 같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반대로도 서클 하나 둘 셋 그리고 팔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체어를 이용해서 날개뼈를 또 움직이면서 머리를 써볼 건데 다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랑 체어 간의 거리는 이 정도? 손바닥 이 전체 길이만큼보다는 반 정도. 너무 붙으면 또 불편하니까 이 정도로 한 이 정도로 딱 떼서 앉아주시면 돼요. 다리는 뻗어도 되고 앞바다리를 해도 좋긴 한데 앞바다리 할 때는 이 밑에 허리를 과하게 확 꺾어 쓰는 움직임을 좀 주의해서 써주실 거예요. 자, 두 다리 저는 앞으로 뻗을 거고요. 상체 앞쪽으로 그냥 쑥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팔이 뒤로 가서 페달을 좀 찾아볼게요. 자, 페달을 잘 찾고 그대로 팔꿈치를 접으면서 동시에 페달을 땅으로 누르면서 몸통을 세워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팔꿈치를 과하게 안쪽으로 확 조이진 않을 거고요. 팔꿈치는 그냥 살짝 평행으로 양쪽이. 그리고 어깨가 말려있지 않게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앉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여기서 자꾸 무너질 거고 가슴을 이렇게 들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때는 무릎 좀 접어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팔꿈치를 접었다가 폈다가 할 때 이 옆목선이 쭉 늘어나게 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쭉 여기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거북이 등껍질에 숨겨져 있던 목이 쭉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얘를 누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하실 때는 터치원이 어디로 들어가면 좋냐면 여기. 그래서 브라 라인을 전체적으로 손바닥으로 탁 잡아서 이 사람이 누를 때 여기가 묘하게 이렇게 세로선으로 수축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잘 봐주시면 돼요. 거기를 못 쓰면 엉덩이가 이렇게 말려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과하게 꺾어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허리에 있는 근육을 당겨 써서 날개뼈를 모으고 밑으로 딱 끌어내리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기립근 라인, 또 하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 얘네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쫙 어깨를 밑으로 내려주고 날개뼈를 모아주는 모션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여기서 잘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딱 손바닥으로 얹어놓고 미세한 움직임을 잘 느껴주시면 돼요. 아마 10번 중에 한 3번 정도는 잡힐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기억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어깨 너무 올라가지 않게 또 팔꿈치를 이렇게 접게끔 학습을 시켜줄 거고, 내로 내 어깨가 너무 긴장하지 않는 선까지만 팔꿈치를 접어내면서 페달이 올라오게 허용할 거예요. 자, 누울 때는 어깨를 쭉 끌어내려서 목선을 길게 뽑아주는 느낌. 다시 둘. 저는 10번 정도 시키고요. 시범은 5번 정도만 해볼게요. 셋. 팔이 올라갈 때 포인트는 몸이 쉬는 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버텨주는 순간. 다시 누울 때 밑에 있는 우리 기립근 라인, 승모근 라인 전부 쓸 수 있게. 네. 5. 이 상태에서 우리 변형으로 추가하면 좋은 것들, 머리 움직이기. 이것도 5번. 둘, 셋, 넷, 5. 자,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쉬었다 가셔도 되고, 연결해서 위도 좀 보고, 밑에도 보고. 이때 제 허리 라인 잘 봐주세요. 허리가 더 신전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넘어갔다가 내로 살짝 불고으로 풀어주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때 어깨 역시 다 내리고 있는 상태. 셋, 넷. 페달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어깨 라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대로 돌아와서 천천히 손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동일한 동작을 우리 손의 방향을 바꿔서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누르면서 노각기 인자 쑥 풀어주고. 힘드시면 이거는 끊었다 가셔도 돼요. 대신 누르고 올라오고 할 때 계속해서 어깨 긴장을 내가 밑으로 끌어내리고 윗가슴을 더 세우는 감각을 조금 학습을 하게 유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 머리 움직이기. 둘, 셋, 넷, 5. 자, 쉬었다 가셔도 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거 할 때 페달이 뜨면 승모근이 확 올라오거든요. 팔꿈치를 계속 이렇게 밀어서 접어주는 걸 유지해요. 셋, 넷, 5. 들어가서 손을 다시 돌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페달 천천히 올라오게. 올라올 때도 팔꿈치 계속 쓰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손 천천히 옆으로 나란히로 갖고 와서 앞쪽으로 숙여줄게요. 자, 캐딜락의 바를 잡을 건데 우리 내리는 순간부터 운동으로 적용할게요. 잡고 끌어내릴 때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강사님들이 내려주셔도 좋긴 한데 어쨌든 스스로 잡고 내려야 되니까 손으로 잡고 어깨랑 팔꿈치를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대로 밑으로 손을 굴리면서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연습하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잡고 이거를 꽉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손목이 구르질 못하니까 어깨로 오니까 잡고 이런 식으로
손도 좀 움직이면서 손목도 자, 잡고 그대로 누를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도 쾅 돌아오지 못하게 팔꿈치 접는 거 우리 학습하면서 팔꿈치 못 접으면 어깨 올라가거든요. 팔꿈치 접는 거, 버티는 거 학습하면서 이렇게 준비 동작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다시 눌러주고 이것 또한 4-5번 연습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손으로 푸시파를 잘 잡고 올라가 있는 어깨 밀어주시고요. 팔꿈치 끝까지 다 필 필요 없어요. 살짝 느슨하게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대로 우리 왼손을 올려놓고 숨 한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사이드 밴드 할 건데 이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기역자 팔뚝 밑에 그리고 겨드랑이 선 등으로 연결되는 선이 힘을 딱 잡아놓은 걸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밀어낼 거예요. 다시 천천히 그대로 여기가 잡아주면서 올라오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랑 목이 불편하면 밀어내는 순간순간 계속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얘에다 긴장을 주고 여기를 풀어놓고 이렇게 밀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는 이렇게 무게를 밑으로 내리는 연습을 좀 해줄게요. 그걸 잘 내려야 이쪽에는 갈비뼈 라인이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수축되게 여긴 또 늘어나게 양쪽이 다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가는 사이드 밴드가 아니라 한쪽은 수축을 하고 갈비뼈가 한쪽은 진짜 늘리고 그래서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다면 이렇게 옆구리까지 한번 또 늘려보고 초반에는 이런 갈비뼈 움직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사이드 밴드가 재활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통하기도 하는데 단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이런 걸 잡아주질 않으면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손 얹어서 여기 긴장도 체크하시고 여기 손 얹어서 갈비뼈랑 요 밑에 기역자 라인에 수축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다시 또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볼 수 있는 건 머리의 사이드 밴드, 목의 사이드 밴드는 제가 허리 옆구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옆구리의 유연성이 편안해지면 목도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머리는 살아있는데 옆구리만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게 다 같이 정수리에서부터 온몸이 그냥 아치를 그리게 해주세요. 곡선을 그리게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변형도 해도 좋죠.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고개 굴곡하면서 풀어주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면서 살짝 신전하듯이 위에 갔다가 다시 고개 숙이면서 밀어주고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회전도 시키고 등을 또 회전시키고 이렇게 전신을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 꼭 머리의 움직임이 참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접었다 폈다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끌려 올라오지 못하게 밑에서 눌렀다가 다시 살짝 접어주면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 뒷모습으로 가주시면 돼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경우가 팔꿈치 굴곡이랑 펴을 활용하는 게 되게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팔꿈치를 채 다 접지도 않았는데 동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굴곡 다 만들고 그리고 펴는 것까지 다 학습하고 처음에는 벌벌벌벌 떨 수도 있어요. 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끌어내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도와주면서 그냥 지켜보세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는 잘 잡히거든요. 처음에 막 덜덜덜덜 해서 힘을 못 잡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면 그대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드 밴드 하면서 머리 넘어가고 위협선, 갈비뼈, 내 허리 라인까지 전부 눌러요.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면 이렇게 계속 인지 주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다시 또 올라갔다가 5번만 갈게요. 셋, 넷,
우리가 진짜 흔하게 발견되는 건 고개를 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올려서 천장을 보고 가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꾸 머리를 숙이는 습관이 있으니까. 자, 이제 양손으로 바를 잡고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숙였다면 다시 올라오면서 가슴 살짝 위로 끌어올려요. 다시 둘. 움직임에서는 항상 눈이, 머리가 움직이면서 몸통이 따라오게 해주시면 돼요. 머리의 움직임은 전정기관, 눈이 같이 가주는 거는 시각기관. 두 개가 꼭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그리고 손 놔주시면 돼요. 오늘 운동은 제가 팔의 위치를 몸의 앞에다가 두기도 했고, 뒤에다가 두기도 했고, 위에다가 두기도 했고, 그리고 밑에다가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팔의 움직임을 조금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동안 날개뼈가 계속 따라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머리의 움직임을 또 다양하게 만들어줬고, 그 와중에 등과 허리의 움직임, 또 골반의 움직임도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천천히 움직임을 제가 끌고 왔는데, 만약에 이런 단계적인 움직임에서 초반의 움직임, 목과 머리를 움직이는 걸 너무 어려워하신다 한다면 아예 전신 움직임으로 덮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러프하게, 만약에 사이드밴드 움직임이 도대체가 우리가 학습이 안 된다 하면 그냥 몸을 완전히 넘기는 움직임부터 학습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신 움직임 안에서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있었지 내가 그동안 까먹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학습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굴곡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안 나온다 한다면 상체를 앞쪽으로, 고관절과 허리를 앞으로 움직이는 거를 먼저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우리가 머리 움직임이 숨어 있었던 거를 나중에 인지하게 해주셔도 돼요. 통증에 좀 예민하고 민감도가 올라가신 분들은 이렇게 국소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또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국소적인 움직임의 학습이 조금 더디고 힘들어한다 하시면 그냥 전신 움직임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게 훨씬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결국 포인트는 정교한 움직임에서부터 전신 움직임까지 모두를 연결하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운동 잘 보시고 또 나만의 운동으로 잘 변형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